자, 일단은 항상 내가 이거 부끄러운데 항상 시작을 하면 뭐부터 합니까? 내 소개부터 합니다. 얘 누군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전에 나도 이랬어. 이제 없애든가 해야 되겠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방학개론 과목을 공부하게 됐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노량진 에듀윌에서 서방학개론하고 관계법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딱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대전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전은 내가 집이 대전이야. 그래서 그냥 집 근처 학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베이스 캠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노량진으로 왔었죠. 그 전에는 여기 지방에서 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청주라든가 울산,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한강 이남에서는 그래도 제가 꽤 유명했어요. 근데 유명하더라도 그 지방 학원은 그냥 지방 학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부산, 울산 학원 이제 그만두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노량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서울하고 대전 수업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과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건데 요건 이제 실강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강의를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좀 소방안전관리자 뭐 수업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소방안전관리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건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소개를 많이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지방 쪽으로 쭉 많이 다녔었는데 뭐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도 막 태어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울산, 부산 같은 데 수업하러 가면 1박 2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참고로 우리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와이프도 소방관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 막 서고 이러잖아. 그러면 갑자기 아기가 혼자 있어야 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학원은 대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제 연락 왔던 게 이제 여기 에듀윌에서 연락 컨택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우리 학원 원장님들하고 친해서 의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서울은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뭐 대전이 되게 멀다고 느껴지는데 KTX 타면 딱 1시간 걸리거든. 경기도 어디 가는 거랑 비슷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소방학교를 가르칠 때 항상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냐면 제 수업은요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가르쳐요. 저는 절대로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시험 성적이 뭐 조금 이제 못 미치게 나오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농담처럼 딱 하는 얘기인데 저는 중학교 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쳐봤느냐 여기 가르쳐봤어요. 공주정보고등학교에 그 대전 옆에 공주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공주정보고등학교에 소방안전과가 있는데 얘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방학 개론을 배워요. 얘네는 고등학교지만 약간 대학교에 관련학과 취급을 해줘. 실제로 여기 졸업한 애들이 관련학과 시험을 봐요. 왜냐면 얘네 3년 내내 소방 공부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고1 때 제가 소방학 개론을 가르쳤거든. 근데 내가 약간 좀 모험심이었어. 내가 과연 얘네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 대전학원 쪽으로 의뢰가 들어왔길래 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는 바람에 여기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여기 가서 가르치니까 말 그대로 중3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중학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소방학 개론을 제가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걔네들이 올해 시험을 봤어요. 한 명은 공채로 내가 이제 고중에 저랑 컨택이 되는 2명이 마지막에 쪽집게 특강 여기 대전학원으로 들으러 왔던 애가 2명 있었는데 하나는 관련학과 특채를 보고 하나는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채 시험 본 애는요 96, 100 나왔어요. 소방학교로 한 문제 틀리고 전부 다 맞았어. 무서운 놈이지. 걔도 행정법 100점 나왔으니까. 걔 그런 애가 하나 있었고 고침 이제 고3 졸업한 애인데 그리고 한 명은 뭐라더라 관련학과인데 법규에서만 2개 틀리고 아마 소방학교는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느꼈어.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수업은 들을만 했니? 아 재밌었대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수업은 중학교 학생들 정도의 수준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된다,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그걸 맞춰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시험 요번에 제가 해설 강의도 해드렸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뭐 한 문제나 2문제 정도는 못 풀 수도 있어요. 2문제.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원래는 한 문제야. 근데 2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한론 소화약제 그 문제 때문에.
왜냐면 그건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니었거든.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건 있지만 교재에 사실 내용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양보를 하자면 두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수업한 내용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 어려운 내용을 많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확실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야. 내가 항상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야 돼. 그게 내 목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할 거라는 거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숙학원에서도 수업을 해봤어요. 기숙 안동에 있는 그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3일인가 거기도 나왔었던 그 학원이 있어요. 안동 기숙학원. 근데 그거 찍는 날이 나 수업한 다음 날이었어. 그래서 나는 출연을 못 했었는데 기숙학원에서 수업을 해보고 했거든요. 다양한 걸 겪어봄으로써 이 많은 어떤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 기숙학원 학생들이 좀 끈끈해. 이 친구도 약간 군대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합격을 해도 지금까지 연락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 다 퍼져서 열심히들 살고, 그때 요때 저한테는 초창기 때였거든요. 그 이제 예전 얘기인데 이때 이제 소방관 달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전 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맨날 지방학원 쪽에서 있다 보니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뭐 그래도 좀 가르치는 솜씨가 있으니까 에듀윌에서 불러주셨겠지. 그리고 저는 뭐 계속 수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올해 이제 소방학교는 출제 경향 분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뭐 대충 이랬습니다. 딱 보니까 문항의 배열을 한번 딱 보잖아요. 연소 이론이 두 문제가 늘어났고 여기 지금 소방 시설 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소화 이론이 두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야. 내년에는 여기가 두 문제 주고 여기가 두 문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 의미 없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기서 자르는 거죠.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 21문제거든요. 25문 중에 21문제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한 7, 80%는 여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요.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있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소방 조직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소방 역사 문제거든요. 거의 두 개가. 이 한 두 문제 정도로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한 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 여기가 많이 나와야 돼.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난이도 좀 높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재난 문제가 어렵게 잘 안 나와요. 제가 학원에서 저 재난 설명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저는 원래 재난 관리론 점수가 되게 좋아요. A+ 나왔었어요.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관심이 좀 있는 파트였는데, 재난관리론, 재난사례 분석론, 하여튼 재난에 관련된 거, 그 재난관계 법령까지도 수업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그 과목들이 거의 A0 아니면 A+ 막 이랬었어요. 재난이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거 두 문제 나왔어. 그나마도 너무 쉽게. 그래가지고 내 입장에선 좀 짜증이 났지 약간. 그래서 이것 좀 어렵게 나오면 좋았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고난이도, 그 다른 시험에 재난관리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으로 설명드리는데, 그럼 씨발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풀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출제 경향 분석 난이도를 얘기하는데 뭐 다른 교수님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중 아니면 하야. 뭐 약간 좀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기는 교수님들은 난이도 중간 정도 됐어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난이도 하. 근데 중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까다로운 게 있었다. 그래서 중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요. 자, 그래서 물어봐. 야, 이번에 그럼 물이냐 불이냐 물어본단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물수능 불수능 이것처럼. 그럼 물소방 시험이냐 불소방 시험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올해는 무조건 물이었어요. 시험 소방학 개론 자체가 엄청 내가 어렵거나 그래도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법규가 너무 쉬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소방학개론이 약간 관건이었던 뜻이야. 그러나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로 봐서는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냐 불이냐 물으신다면 그냥 물에 가까운 난이도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죠. 실수를 하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완전 몰라서 틀리는 게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야. 틀린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틀렸니? 그 고등학교 학생 걔 하나 틀린 게 또 그거 틀렸어요. 뭐 백드라프트 징후. 그거 왜 틀려 그게? 지금 실수를 한 거지. 말을 잠깐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관건이었다. 난이도가 쉬웠다고요? 그럼 무조건 이겁니다. 실수를 안 하는 학생이 승리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공부해 놓으세요.
내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있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할 거 이거 모르면 진짜 혼나 맴매 맞아야 돼. 이런 거는요 무조건 다 이해해 놓으셔야 돼. 그런 걸 틀리면 절대 여러분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아 이거 몰라서 틀렸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아 이거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로 틀렸다는 얘기는 뭐야? 원래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막판까지 이걸 할 겁니다. 네가 적어도 실수로 틀린 문제는 없게 만들어야 돼. 몰라서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너한테 못 가르쳤던지 네가 이해를 못했던지 그 원인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실수는요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올해 3개가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올해 나온 거는 그냥 만족. 왜 만족이냐면 상, 중, 하를 골고루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티내게 낸 게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도 아실 거야. 내가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손도 못 댈 만한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냥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합격 뭐 좋은 성적 가지고 나한테 이제 만나러 왔던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일단 23번은 찍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러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을 가졌을 건데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 얘기 해줬거든. 분명히 그런 문제 하나 있을 건데 그냥 찍고 넘어가라. 네가 몰라? 다른 애들도 다 몰라 그건. 근데 문제가 23번 딱 읽어보면 워낙 티가 나.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모르겠거나 하는 걸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상기체 상태방정 오늘 풀 거거든요. 그 문제 냈을 때는 애들이 불만이 어마어마했어. 왜? 숫자가 너무 복잡했고 이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였다고. 아예 만약에 요번처럼 손도 못 댈 만한 문제였으면 애들이 욕을 안 해요. 차라리 그거 어차피 빵점 면하라고 아니 100점 못 맞게 하게 낸 거야. 그러니까 찍어도 돼 이랬을 건데 애매하게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려가지고 파리지옥처럼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신세 조진 애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올해는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23번 문제는 누가 봐도 그냥 찍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편하죠. 그럼 난이도 중은 뭐였나요?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 풀었던 르샤틀리에 법칙. 그 내가 되게 쉽게 푸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거든요. 공식 외우는 거. 그런데 그 르샤틀리에가 이제 난이도 중. 우리 왜냐면 푸는 방법을 아니까. 난이도 화가 뭐였습니까? 위험도 계산하는 거. 그렇죠. 위험도 계산하는 것도 많이 해봤거든.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 완전 똑같은 유형인 문제가 있어. 동영이 아니라 그 단원별 예상 문제집에 완전 유형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중하의 밸런스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올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학생이 승리자다. 딱 23번 보는 순간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X 넘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고 그거를 찍었겠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같이 학원 다녔던 친구도 그 얘기 딱 하더라고요. 이게 걔는 이제 100, 뭐 88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행정법만 조금 실수해서 틀렸는데 그 100점 맞았는데 걔 딱 하는 얘기가 다 풀고 나 시간이 20분이 남았대요. 야 근데 어떻게 계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20분이 남았어? 걔는 아예 23번 체크해놓고 쫙 푼 다음에 마지막에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 얘는 다른 걸 다 맞췄다는 전제 하에서 1, 2, 3, 4 개수를 센 거야. 그랬더니 4번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래. 4번 딱 찍고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온 거야 걔는. 그러니까 요런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도 우리가 외기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였어? 얘는 다른 걸 다 맞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같이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올해도 어김없이 단순함기로는요. 헷갈릴 만한 문제들이 다 수출된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내용은 쉬워. 근데 지문이 어디서 못 본 지문들이 많아. 이거 이상한데 나 이거 이런 지문 처음 보는데.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그때 마인드 컨트롤 해준 거 있어. 정말 이상한 지문 있으면 놔두라 그랬어. 놔두면 나머지 지문들이 내가 아는 지문들이야.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뭐 기출 지문을 달달달 외우고 간다. 아니 외워도 되는데 이해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갔으면 말을 조금만 바꿔버리잖아요.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 시간이 넉넉할 때는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암기하는 거지.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랬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소방학개론을 공부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뭐 이것도 제가 썰풀 게 참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보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보자. 뭔지 알죠? 이렇게 막 나무를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좀 넓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우리 학원 이게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문 특강을 해요. 그러면서 기초이론 특강 들어가면 한 4주 정도만 딱 잡아서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들어가잖아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점점.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좀 뭐가 이제 좀 난감하냐면 처음에 소방학교를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진짜 처음 막 초시생이야. 완전 처음 공부하는 애들. 어떤 줄 아세요? 일단은 커뮤니티 사이트 가입을 해. 그 거기다 글을 올려. 저 초시생인데요. 교재 뭐가 제일 좋죠?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교재는 무슨 교재야? 두껍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럼 망하는 거야 너는. 제일 좋은 교재가 뭔 줄 알아요? 얇은 교재다. 근데 거기서 다 나와.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무조건 두꺼운 교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모 교수님 교재를 누가 추천해 줄 거야. 이게 두꺼운 거 막 두 권 세 권짜리 된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다니까. 너무 좋은데 네가 어떻다는 거야? 그걸 다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야. 더군다나 혼자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인강 딱 들어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에라 씨발 혼자 하자 하면서 책을 막 파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에만 매달려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참 공부하다가 다시 앞부분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내용이지? 왜 이렇게 생소하지?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 기초이론 특강할 때는 내가 외우라고 하는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드캐리 한다 그러지. 멱살 딱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게 하는 게 내 목표야. 일단은 그냥 소방학개론 책을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딱 보게 하는 거. 근데 보통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것 자체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깊은 내용에 빠져들어가지고 별 말도 안 되는 것만 외우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고 하는 얘기가 야 소방학개론 외울 거 졸라 많다. 혼자 못하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포기 뭐 이렇게 된다? 아니거든. 전체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딱딱 찍어주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일단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늦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늦은 게 아니야. 지금 여유가 있어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지텔프라든가 한능검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걸 병행을 하신다면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일단 그거부터 빨리 해결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점수가 부족해서 안 됐어. 나 올해는 다 준비돼 있고 이제 소방하고 행정법하고 요것만 하면 돼. 그런 친구들은 여유가 있어.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법규 같으면 기본서 그 조문 위주로 보고 소방학개론 같으면 원리 위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차분하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하는 거야.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보자.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기보다는 일단 회독수를 늘리는데 그 포커스를 맞추자. 회독수를 늘린다는 게 그냥 막 책만 넘기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노력하시라는 얘기야. 일단 1회독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1회독을 하고 하면 2회독 할 때는 좀 더 쉬워지고 3회독을 하면 또 2회독보다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독수를 늘릴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 그 회독수를 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해. 중간에서 자꾸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학원 수업 따라오면서 근데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혼자면은요 속도가 늘어져. 근데 학원에서는 강제로 끌고 가거든. 내가 아직 연소 파트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다음 주에 왔더니 화제 파트 나간대. 어우씨 뭐 어떡해? 그냥 따라와야지 뭐. 그런 약간 하드캐리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학원 다니는 애들이 이미 뭐 예를 들어 4월 달이나 5월 6월이면은 1회독 2회독이 끝나 있지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7월 8월에 돼도 1회독을 다 못한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마음의 위안이 있어. 걔들은 뭐 나는 꼼꼼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해가지고 풀만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 여러분들 요번에 느끼셨겠지만. 자, 두 번째. 인생 첫 소방학 공부죠. 여기 여러분들 관련학과 출신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소방학이란 과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소방학개론이라는 게 있대. 그거 뭐 소방관 되려고 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소방관이 되려는 아이가 된 거잖아. 그럼 분명히 인생의 첫 소방학 공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예습 같은 거 해오지 마세요. 어차피 너 봐도 몰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이렇다니까. 2회독 3회독 한 애들은 이미 1회독이 예습이잖아. 그러니까 예습 따로 하실 필요 없다고. 알겠습니까? 대신에 뭐? 복습. 대신에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죠. 완벽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한 얘기가 집에 가서 책을 딱 펼쳐서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닌데 아까 전에 저 새끼 뭐라고 떠든 것 같긴 한데 집에 와서 펼쳐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 다음 주에 나한테 들고 오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가 안 돼요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복습. 그렇죠. 뭐 여러분들한테 해두고 싶으면 이거야 이거 그냥 무조건 복습. 복습. 예습 안 해도 돼. 복습.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 가는 길은 생소하지만 여러 번 간 길은 익숙하다. 이거 이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숙학원 다녔을 때 처음에 그랬다. 처음에 이제 그때는 내가 약간 초창기 때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이름을 알려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근데 이제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멀어 위치가. 그래서 뭐 다른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명하신 분들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 좀 힘드니까. 그 나는 이제 그때는 막 젊음도 넘치고 패기도 넘치고 뭐라도 일 시켜주면 무조건 가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데 대전에서 안동까지 가야 되는데 뭐 저기 기차라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운전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가는데 대전에서 안동까지 2시간 반이 걸려요. 운전해서 가면.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재밌었다. 왜냐면 가면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 그게 마치 이렇게 군부대 같아. 그 고립된 곳에 이제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가 딱 가면 이제 외부인이잖아. 무슨 위문 열차 공연 온 것처럼 엄청 좋아해. 그 뭐 재밌는 얘기 해주면 애들이 핸드폰도 다 없고 이러니까 야 그거 아냐? 누구랑 이혼했대. 막 이러면 그래요?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막 약간 군대 분위기가 좀 나거든. 그러니까 얘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가면 막 신난 거야. 신나고 막 그때 약간 좀 끈끈함이 있었지 학생들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먼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도 서먹서먹하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좀 너무 힘들더라 처음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냥 못 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못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어느 학원이 날 믿고 써주겠어.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다녔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한 3년 정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한 3년째쯤 되다 보니까 2시간 반 웃기지도 않죠. 운전하고 와서 잠깐 멍 때리고 있으면 벌써 도착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익숙해져 버린다는 얘기야.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사시다가 자 노량진 이제 여기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막 2번, 3번 뭐 이렇게 온다고 치자. 처음에 올 땐 참 막 힘들고 생소해. 이제 노량진역도 막 예를 들어 뭐 처음 와봤고 여기 뭐 식당이 어디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맨날 사 먹고 막 이랬었어. 그런데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변의 맛집들도 알게 되고 친구들 좀 사귀게 되고 그러잖아. 그럼 오는 길에 와 여기 빵집이 있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앞만 보고 갔겠지. 근데 나중에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을 보게 된다는 얘기야. 소방학개론이 그래요. 여러 번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리다 보잖아요. 그럼 처음 가는 길에 생소해. 근데 이게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얘기라고.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걸 하다 보면 굵직굵직한 걸 가지고 회독수를 늘리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사이드한 사소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노량진 오는데 야 오는 길에 맛집 뭐 있나 같이 알아보고 와. 그럼 너는 여기가 초행길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학원에 늦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 안 해도 너는 주변을 보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울 거야. 뭐 한 3번 봤는데도 난 잘 모르겠구만. 3번밖에 안 봤으니까 넌 모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합격 가능권에 들려면 그래도 한 10몇 회독씩은 해요. 야 씨발 10몇 회독이면 한 5년 걸리겠다. 안 그래? 처음에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보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가능해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계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법규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내가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를 좀 몇 개, 그러니까 3개 풀어드린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소 반응식을 해줄 거야. 연소 반응식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에 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을 해드릴 거야. 이게 가장 우리 소방 계산 문제 가장 메인 내용이거든요. 이 3가지를 딱 얘기해 주면은요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는 뭐라고 생각해? 씨발 나는 문과 출신인데 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문과 출신이라서 하나도 모르겠대. 심지어는 여기에 예체능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육을 전공한 학생이라든가 뭐 예능을 전공하는 친구도 가끔 본 적이 있어. 원래 이제 미대 나왔는데 소방관 하겠다 이런 친구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문과, 이과, 예체능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관을 이과만 뽑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과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지.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규는 다 문과 과목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줄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서 지워. 넌 문과 이과 상관없어. 내가 중학교 3학년 기준에 맞게끔 설명해 줄게. 그때 어떤 애가 저 중학교 안 나왔는데요. 그럼 너무 슬퍼지지 않지 얘기가. 그럼 일단 중학교부터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다들 어때요?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마음속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어. 연소 반응식? 아우 씨발, 나는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연소 반응식이 막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거, 근데 왜 난 모르죠?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네가 그 중학교 때만 해도 네 소방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소방관 어떻게 합격하냐? 그럼 뭐 달리기 하고 막 뭐 매구 뛰고 이런 것만 생각했겠지. 근데 너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연소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면 연소 반응식. 아 씨발, 그럴 줄 알았어. 그때 과학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 거야.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머릿속에다가 그런 걸 두지 마. 뭐 이과고 예체능이고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계산 문제 잘 못하는데요. 나도 못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끼리 잘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아, 뭐 다 잘하면 뭐하러 간다니, 알겠습니까? 그리고 니네가 학원 와가지고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라고 학원비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하라고, 알겠습니까? 자꾸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간에 도움을 청해요. 본전을 뽑으라고.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인 관점 있잖아. 내가 학원비 이렇게 내고 다니는데 씨발 내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학원비 아낀다고 저기 정수기 가서 물만 퍼가지 말고, 알겠습니까? 지식을 먹어야지. 물 막 통으로 막 들고 와가지고 아유 이면지 좀 주세요 막 가져가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지식을 퍼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근데 마지막 이거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관심을 가져. 그리고 관심을 갖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거 사람도 그래. 아 그렇잖아. 처음에 원래 모르던 애인데 어느 날 네가 알았어. 제가 부모님이 없는 애야. 근데 씩씩하게 사는 애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 관심을 가져. 아, 제가 오늘 저래서 밥을 못 사왔구나. 그럼 가가지고 도와주고 하면 둘이 사랑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야. 소방관이 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 모르는데 소방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저 유도등이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게 막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 갑자기 오늘 집에 가는데 와, 여기 우리 집 앞에 소방 용수 표지가 있었네. 뭐야, 우리 집 앞에 저수조가 있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게 돼. 집에 가서 책 딱 펼쳐보고 아, 저수조니까 깊이는 4.5m 이하. 와, 그렇구나. 그 표지판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관심을 갖지. 그럼 나중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방이 빠삭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사랑을 하는 거야, 과목을.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자 이거 공시생의 자세거든.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저는 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아는 게 이런 거야. 공부는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엉덩이로 공부하는 단계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그거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오래 앉아 있으시라는 얘기야. 독서실 가가지고 순공 시간 한 10시간 뽑든지. 아 씨발, 지겨워서 어떻게 10시간을 뽑지? 지겨우면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좀 덜 심심해. 아 물론 이제 게임을 하면 더 재밌겠지. 그런데 게임처럼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막 그런 게 올라야 돼. 네 꿈을 이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엉덩이로 공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럼 엉덩이로 그냥 축 치고 앉아 있는 거야. 독서실 문 열 때 들어가서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막 팬티가 썩을 만큼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억지로라도 책 몇 페이지라도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잖아. 그럼 2단계는 머리로 공부를 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죠. 내가 이걸 알아. 그 다음 페이지 넘겼더니 아, 이것 때문에 이걸 또 알 것 같아. 그럼 오, 신기한데? 우와, 그러면서 막 머리로 공부를 하게 돼. 보통 그 단계에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막 주구장창 공부했는데 머리로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가장 해피엔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딱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처음엔 그럴 수 있어. 아, 분하다. 조금만 더 맞았으면 합격했을 텐데. 자, 그런 다음에 또 막 머리로 공부를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이번에는 최종 합격까지 갖다 떨어졌어. 필기 점수가 한두 개 정도 모자라.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이요, 돌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그때부터는 가슴으로 공부를 해요. 막 그 있잖아. 열정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막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렇게 공부하는 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막 가슴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얘는 울면서 공부한다니까,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소방관이 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려면 이제 막 좀 상처도 생기고 이렇게 좀 마음도 아파보고 그래야 되잖아. 그 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그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열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수업을 할 때 늘어지거나 막 이렇게 축축 처지거나 재미없이 막 의무감에 때우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힘 빠질 땐 있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니도 앉아가지고 이러고 내가 알죠? 저번 시간 배웠죠? 이러고 있어. 그럼 나도 힘이 빠지지. 사람인지라. 어느 날 내가 수업을 하는데 너무 지쳐있고 막 짜증내고 대충 하잖아? 그럼 너는 그냥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그런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막 오늘처럼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설명을 해. 야, 저 새끼 술 먹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술을 먹고 오진 않아. 대신에 뭐야? 그냥 재밌는 거야. 니네 반응이 너무 좋고 니네가 뭔가 알아듣는다는 듯한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나는 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인강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스킵 이러지 말고 좀 새겨 들으라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보다가 씨발 깜짝이야 지랄이야 뭐 이러고 있어 그죠?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래 대신에 마지막으로 강조할게. 복습 할 수 있죠. 합격한 애들이 꼭 한 게 바로 이거야. 복습. 자, 두 번째는 회독수 늘리세요. 회독수 포기하지 마. 그냥 여러 번 보다 보면 한 두 번, 세 번 봐도 안 되는 거는요. 5번, 6번 보면 또 이해가 돼. 사람 뇌가 그래. 익숙해지면 더 쉽다고 알겠습니까? 법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이과 문과 탈용 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문과 이과 없는 세상 왔어. 요즘에 고등학생 애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왜? 내가 가르치는 수준은 중학교 학생들 눈높이로 가르칠 거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25년 대비 앞으로의 수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약간 이제 그 어떤 그런 단계별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우선은 기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은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언제 나와요? 5월 달에. 4월 달에는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릴 겁니다. 교환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좀 이렇게 편집을 해야 돼. 왜냐면 기본서 내용을 다 할 게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약 정리집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드릴 거야. 그걸로 우리 사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교환으로 한 지 5월 달에 오늘 출판사 사장 만나고 왔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새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본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관건. 암기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저는. 외우는 건 나중에 하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쟤는 문제를 어떤 걸 내더라도 다 알아서 풀어. 이해해서 풀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관건인데 언제까지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좀 길게 가면 9월, 10월까지. 기본서.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볼 거야. 기출문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기 있는 내용이 참 좋은 게 많아. 그 기출문제 답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겠구나. 그거 아니야. 유형을 보는 거야. 유형. 요런 내용,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네가 백드래프트랑 플래시오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백드래프트나 플래시오버를 관한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플래시오버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답이 백드래프트야. 아니면 뭐 요런 스타일의 문제 낼 때는 빵꾸를 뚫어놓고 숫자를 집어넣으라 그래. 이런 식으로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저희는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친구들은 저는 다른 교수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있어. 근데 내가 푸는 기출문제집은 옛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2012년 전북, 2014년 울산 뭐 이런 거 있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복원된 문제거든. 복원된 문제는 제가 복원을 해봐서 알거든요.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됩니다. 뭐만 딱 복원이 되냐면 문제하고 답만 복원이 되고 나머지 지문은 교수님의 상상으로 넣은 거야. 그게 무슨 복원입니까? 그게 무슨 기출문제야? 그냥 그거는 문항수 늘리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기출문제라는 건 뭐죠? 공개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진짜 공개된 문제 있죠. 공개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18년도 하반기 때부터의 소방공무원 시험, 2015년 이후로 공개됐던 간부부생 시험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문제,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의 소방학개론 문제, 요것도 2014년 이후로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시험, 승진시험은요 재작년 거부터 공개가 돼 있어요. 요 것만 풀 거야 저는 기출문제 때. 그럼 그 지문들은 외우셔도 돼요. 아까 외우지 말라면서요. 그지 같은 지문 외우지 말고 공개되는 문제 지문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왜? 어차피 그 지문 다시 써먹을 거거든. 내가 이거 알려줘가지고 덕본 친구들 많아. 어디선가 본 듯한 지문 되게 많이 들어있었거든 우리 시험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익히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할 거고요. 이거죠.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결국 반복이야. 사람이 담대하게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네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거든. 그럴 때는 이게 중요한 거야. 반복.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겠죠. 근데 반복을 여러 번 하는 사람한테 처음에 이런 거 있어. 자, 금속 화재는 물을 뿌리면 안 돼. 야, 나트륨 화재는 물 뿌리면 안 된다? 내가 알려줬어. 그럼 처음에는 나트륨 물 안 돼. 나트륨 물 안 돼. 외워?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봐. 나트륨 화재 물 뿌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않나요? 이런다. 그래, 안 돼. 맞아. 이러잖아. 그럼 100번쯤 연습해. 야, 나트륨 물 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바로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실수 안 해. 아니, 혹시 물 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복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돼. 그럼 반복 횟수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우리 여러 개 할 거예요. 기본 강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기초 특강, 뭐 기본 강의, 심화 특강,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동형 모의고사 풀이, 그다음에 단원별 예상 문제 풀이, 쪽집게 강의까지. 같은 내용을 7번, 8번씩 볼 거란 말이야. 나중에 그리고 빈칸 교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익혀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죠. 버려야 되는 문제를 버릴 줄 아는 것도 지혜다. 보통 한두 개 정도를 그렇게 내요. 요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버려야 될 문제를 버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게 버려야 되는 문제인지 버리면 안 되는 문제인지를 보는 눈이 키워져야 돼. 올해는 내가 그랬잖아요. 23번 문제가 너무 티가 났다고. 이건 누가 봐도 버리는 문제 맞거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문제는 이거 씨발 버려야 되는 건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되게 애매했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반쯤 풀다가 펜 집어던지면서 아우 씨 이거 괜히 풀었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고수들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몰수 구할 때 이거 못 구하는데 일단 넘어가자.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어떤 학생이 나한테 막 장문의 어떤 카톡을 보냈는데 그 역발상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보통 교수님들은 이거 나오면 졸라 어렵지만 끝까지 풀어야 된다. 이걸 풀어야 앞서 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난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야 그거 일단 버려. 너 어차피 그거 풀더라도 중간에 실수하면 못 틀려. 시간만 잡아먹게 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와서 해봐. 해보고 안 되면 찍어.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차피 찍게 돼 있거든. 그러나 다른 문제는 다 건졌잖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무턱대고 버리는 게 아니야. 정말로 버려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요거는 약간 이제 뭐 학원 광고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학원이나 인강 수업을 이용하잖아. 무조건 들어라가 아니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막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한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내가 어땠냐 그랬더니 저 학원 안 다니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합격 수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학원을 다님으로써 좀 더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저도 여러분들 뭐 인생의 선배라면 선배야.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물론 학원비 비싸다는 거 알죠. 알아요. 학원비 비싸다는 거 알고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한 게 뭐였어? 본전 뽑으라고. 본전을 뽑는 게 뭐였어? 빨리 합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세요. 그러면 수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받는 거 따져보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번단 말이야. 한 연봉이 그 이상이야. 그런데 대략 3천만 원 좀 번다고 하자. 학원비가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3천 럭셔리. 그럼 내가 막 늘 업어서 집에 데려다 이래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지, 학원비가. 그럼 네가 물론 비싼 돈이라는 건 알아요.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있었다 치자. 그러면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 그래서 네가 만약에 1년 만에 합격을 했어. 근데 네가 그걸 투자를 안 하면 한 3년 만에 합격을 해. 그럼 한 2년치 연봉이 세이브가 돼 버리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합격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더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게임으로 따지면 현질이죠, 현질. 현질하면 당연히 돈 아깝지. 저는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해요. 왜냐면 기차에서 지루하니까 그냥 심심해서 좀 하는데 저는 현질을 하지 않아요. 왜? 왔다 갔다 기차 타는 시간 기니까 남는 게 시간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투자하죠. 랩업 노가다를 하겠지. 그런데 만약에 진짜 게임에 진심인 친구들은 현질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럼 현질 중에 뭐가 있지? 한 일주일 동안은 경험치가 2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어때요? 잠도 안 자고 막 오토 돌리잖아. 경험치 이빠이 막 끌어올리려고. 학원이 그렇다는 얘기야. 네가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패스반을 끌었다. 그럼 6개월 동안은 뭐가 되는 거야?
경험치 2배 이벤트 기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6개월 동안 완전 뽕을 뽑기 위해서 진짜 박 터지게 공부하는 뜻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네가 성적의 반열을 딱 올려놓고 나면 그 6개월 뒤에는 뭐 하라는 거지? 홀로서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막연하게 그냥 너 혼자 하지 말고 한 6개월 동안 교수님들 노하우를 쪽쪽 빨아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혼자 스스로 회독수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빨리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체력하고 면접하고 돈 아껴 그럴 필요가 없어. 네 인생이 걸려 있는데 체력학원 가봐. 그럼 코치님들이 체력 시험 잘 보는 요령 알려준다. 그것만 해도 벌써 인생에 세이브가 되는 거야. 면접 어때요? 그냥 네 마음대로 뭐 전 무조건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교수님들이 테크닉을 알려줘. 네가 더 어떻게 하면 합격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나.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다 이용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방관 되시잖아요. 빨리 합격하시는 만큼 그 연봉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자본주의적, 여러분한테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해. 지금 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경험치 2배 이벤트 기간이다. 그러면 어떡한다? 그 기간이 너무 아깝잖아. 빨리빨리 본인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하고 싶었던 거죠. 일단 처음에 제 자기소개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올해 출제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출제 경향 혹시 집에 가서 뭐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오늘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도 여기 뒤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부하고 싶은 거 이제 복습도 하고 하시는데 오늘은 딱 문제 3개만 풀 거거든요. 오늘 하는 거는 뭐 설령 복습을 하시면 더 좋고 근데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 이거 씨발 필요한가? 이 마음을 버리세요. 필요해. 지금은 급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이거 너한테 엄청 필요할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뭐 하나 건져간다는 기분으로 좀 졸리고 피곤하시겠지만 요 뒤에 이어지는 시간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됐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